자, 먼저 difference in differences. 이중차분법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이름에서 그대로 이 difference in differences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말 그대로 차이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중차분법, 두 번의 차분, 두 번의 뺄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차분, 첫 번째 difference는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트리트먼트 전후의 변화, 그리고 컨트롤 그룹에서의 전후의 변화. 이게 이제 first difference고, 그 차이의 차이를 구하는 게 difference in differences죠.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차분이 바로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difference, 그리고 컨트롤 그룹에서의 difference끼리 한 번 더 빼주는 게 바로 difference in differences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difference in differences 모델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difference in differences 분석이 왜 causal inference에 있어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실제 데이터 분석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potential outcome framework에서 조금 더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실제 연구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리그레션 모델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사례들을 소개를 드릴게요. 이 difference in difference가 왜 causal inference에 도움이 되는지 사실 이 앞에 오버뷰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뭐 좀 정리를 해보죠. 자, 먼저 potential outcome framework 관점에서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애프터 피리어드에서 만약 트리트먼트가 없었다면 있었을 잠재적 결과, 이 카운터팩추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젠 T-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인과적인 효과를 우리는 이제 TA-T-A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당연히 T-A를 우리는 현실에서 관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T-A를 이렇게 다시 써볼 수 있을 텐데, TB는 지금 여기서는 이 같은 값을 더하고 뺀 거니까 사실 이 T-A에서 변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TB는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before period에서의 값이니까 이거는 관찰 가능한 값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T-A-TB 이게 이제 트리트먼트가 없어도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했을 어떤 이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카운터 팩추얼이니까 이게 이제 관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대체하기 위해서, 치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트롤 그룹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활용하고자 하는 게 바로 difference in difference의 어떤 인과추론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인과적인 효과는 TA-T-A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T-A 대신에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TB 플러스 CA-CB. 그러니까 컨트롤 그룹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카운터 팩추얼을 대신 치환함으로써 코자 이펙트를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하에서의 difference in differences 모델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DID에 대해서 아마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컨트롤 그룹에서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화와 평행하게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카운터 팩추얼도 변할 거라고 가정을 함으로써 카운터 팩추얼을 구하는 게 바로 이런 difference in differences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 difference in difference에서 요구되는 가정은 명확하죠. 앞에서도 이미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트리트먼트가 없을 때의 시간에 따른 변화인 타임 트렌드가 얼마나 비교 가능한지, 패러럴한지에 대한 여부예요. 그걸 이제 패러럴 트렌드 어썸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패러럴 트렌드 어썸션은 검증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이 패러럴 트렌드 어썸션이라는 거는 카운터 팩추얼에 대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가 있는 상황에서도 트리트먼트가 없었다면 있었을 이 카운터 팩추얼이 컨트롤 그룹과 이 패러럴하게 갈 거라는 이런 가정인데, 그래서 이거는 카운터 팩추얼에 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검증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최선은 트리트먼트를 받은 이후의 패러럴 트렌드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트리트먼트를 받기 이전에는 이 두 그룹에서의 타임 트렌드가 패러럴한지는 우리는 검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래 보이는 것처럼 보통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비주얼리제이션을 통해서 이 프리 트렌드가 얼마나 평행한지
보여주는데 왼쪽은 그런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아마 오른쪽의 그림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DID 분석의 아마 세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처럼 이런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매칭을 통해서 컨트롤 그룹을 재구성을 할 수도 있고 또 매칭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매칭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매칭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어떤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뿐만 아니라 크로즈 앤드 이그젝트 매칭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 트리트먼트가 특정 한 시점에만 있었다면 이렇게 이 패럴 프리트렌드를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비주얼리제이션 하는 거는 이렇게 쉽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트리트먼트를 받은 시점이 각각 트리트먼트 유닛마다 다 다르다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는 2020년에 트리트먼트를 받았고 또 다른 사람은 2021년에 받았고 또 다른 사람은 2022년에 받았고 이렇게 다 다르면은 이렇게 딱 두 그룹으로 나눠서 특정 시점 기준으로 패러럴 프리트렌드를 비주얼로 보여주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이 렐러티브 타임 모델, 혹은 리즈 앤 렉스 모델이라고도 불리고, 가끔 이제 약간 이벤트 스터디 어프로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렐러티브 타임 모델이 최근에는 굉장히 이 DID와 결합돼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사실 개념은 굉장히 간단한데, 일반적으로 디퍼런스 앤 디퍼런스를 분석할 때,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 대해서 이 트리트먼트를 받은 이후 시점을 전부 다 이렇게 바이너리로 1로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효과를 이제 다 동일하게 보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relative time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트리트먼트를 받은 상대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전, 2년 전, 3년 전 이렇게 각각의 relative time에 대해서 타임 더미 베리어블을 만들고 또 이후에도 트리트먼트를 받은 시점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이렇게 relative time에 대해서 전부 타임 더미 베리어블을 다 만들어서 그거를 다 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면은 지금 이 논문은 라이드 쉐어링인 우버가 미국에서는 각 도시별로 서로 다른 시점에 런칭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는 2011년에 런칭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도시들에서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우버 엔트리가 트리트먼트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버 엔트리가 음주 관련 사고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한 연구인데 여기서 보면은 우버가 도입된 시점은 지금 도시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비주얼로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버가 도입된 어떤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그 렐러티브 타임을 구할 수 있잖아요. 도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전, 2년 전, 3년 전 이렇게 트리트먼트 이전 기간에서부터 우버가 도입된 직후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이렇게 이후 기간까지 이렇게 전부 다 타임 더미를 만들 수 있고 이거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만약에 이렇게 또 온다면은 이 패럴 트렌드 어썸션이 만약에 성립한다면 이 트리트먼트가 있기 이전의 기간에는 당연히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의 차이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버가 도입되기 이전 기간의 이 렐러티브 타임 더미를 보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패럴 트렌드 어썸션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렐러티브 타임 모델이 이 DID 분석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거의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에 대해서 이 2x2 매트릭스만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가 적용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약간 혼란이 조금 올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고 수식이 조금 변형이 돼도 이게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가 맞나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최대한 어떤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떤 베리에이션 그리고 응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연구 사례를 조금 소개를 드려볼까 해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트리트먼트가 모두 동일한 시점에 적용이 됐고 또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그 트리트먼트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여드리는 연구에서는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하는 것에 어떤 여러 가지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내추럴 익스페리먼트를 활용했냐면 2007년에 미국 최대 방송사 이제 NBC에서 애플과의 이제 협상이 결렬돼서 일시적으로 NBC 컨텐츠가 아이튠즈에서 전부 다 내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익소지너스 샥이죠. 그래서 이러한 트리트먼트를 바탕으로 해서
NBC 컨텐츠가 트리트먼트, 그리고 나머지 컨텐츠가 이제 컨트롤 그룹이라고 놓고 이렇게 분석한 전형적인 내추럴 익스페리먼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2x2 매트릭스에 딱 적용이 돼요. 그렇죠? NBC와 애플이 협상이 결렬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NBC 컨텐츠와 그렇지 않은 컨텐츠 전후의 데이터가 비교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트리트먼트를 받기 이전에 이 트렌드가 패러럴하다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트리트먼트 이후에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통계 모형 없이도 인과적인 효과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difference in difference 분석하기 위해서는 결국 리그레션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가장 익숙한, 가장 일반적인 DID 모형은 다음과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그룹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트리트 I,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받은 시점 이후의 기간인지를 나타내는 after T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트리트먼트 이후의 시점에서의 효과인 treat I 곱하기 after T 인터랙션 텀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각각 뭐 트리트먼트 I에 뭐 0, 1을 넣고 또 after T에 0, 1을 각각 대입해보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 2x2 매트릭스에 어떻게 이 리그레션 코에피션트가 이제 캡처될 수 있는지 또 이제 쉽게 여러분들 볼 수 있으실 건데, 여기서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거는 이렇게 애프터와 트리트먼트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거의 훨씬 많은 경우에 트리트먼트와 애프터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트리트먼트 I와 애프터 T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되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패널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에서 모두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가 있는 게 패널 데이터였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유닛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패널 데이터에서는 항상 이제 유닛 픽스 이펙트를 넣죠. 그리고 또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에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공통적으로 영향이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기 위해서 타임 픽스드 이펙트도 일반적으로 넣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식에서는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 두 항이 이 유닛 픽스 이펙트와 이 타임 픽스 이펙트예요. 그래서 이런 픽스 이펙트 하에서는 유닛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변수를 넣어도 전부 다 그 이 유닛 픽스 이펙트에 다 흡수되고, 타임에 이 고정되어 있는 이 타임 거는 전부 다 이제 타임 픽스 이펙트에 다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고려를 한다면은 일반적인 경우에 이 treat i는 유닛 픽스 이펙트에 흡수되고 자동으로 아마 누락됐고, after t는 타임 픽스 이펙트에 흡수되기 때문에 아마 자동으로 누락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돌려보시면은 이거를 넣고 싶어도 넣고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픽스 이펙트를 넣은 상태에서는 아마 자동으로 빠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이 메인 텀 없이 인터랙션 텀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의 이 리그레션 식은 다음과 같은데, 이제 왜 이렇게 인터랙션 텀만 남아있는지 이해되시죠? 사실 여기는 지금 이 DT, 그러니까 애프터 피리어드에 대한 이 DT가 있는데, 이 논문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타임 픽스드 이펙트를 넣지 않았을 때는 이 DT가 추정이 되고, 타임 픽스드 이펙트를 넣으면은 이 DT까지도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터랙션 텀만 남는 게 일반적인 스페시피케이션이다 라는 것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시간 관계상 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랜덤 이펙트와 픽스 이펙트에 대해서도 뭐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뭐 하우스만 테스트 뭐 등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다른 상황은 논외로 하고 코잘 인퍼런스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무조건 픽스 이펙트가 랜덤 이펙트보다 더 우월한 게 사실이에요. 코잘 인퍼런스 관점에서 말이죠. 그리고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말이죠. 그래서 뭐 코잘 인퍼런스를 목적으로 하고 뭐 카운터 팩추얼에 기반한 어떤 코잘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연구에서 랜덤 이펙트를 쓰는 경우는 사실 전 개인적으로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항상 픽스 이펙트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오늘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코잘 인퍼런스를 위해서 이 픽스드 이펙트를 활용해서 카운터 팩추얼을 추론하는 게 더 적절한지, 아니면 랜덤 이펙트를 통해서 카운터 팩추얼을 추론하는 게 더 적절한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하우스만 테스트 이런 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하에서 카운터 팩추얼을 추측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생각해 보면은 왜 픽스 이펙트가 랜덤 이펙트보다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패널 데이터 분석할 때는 이런 픽스 이펙트를 넣는 거는 거의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 트리트먼트에 의한 어떤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나뉘긴 하지만 그걸 받는 시점이 다 다른 경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버 엔트리가 음주운전 사고에 미치는 효과도 그랬고, 지금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안경 판매 플랫폼인 이제 와비파커에서 오프라인 쇼룸을 오픈을 한 게 트리트먼트이고, 이러한 트리트먼트가 실제로 경영 성과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는 뭐 이 오프라인 쇼룸이 오픈한 지점에서 30마일 반경으로, 그러니까 약 50k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30마일 반경으로 해서 그 반경 내에 있는 소비자들이 이런 오프라인 쇼룸에 영향을 받는 트리트먼트 그룹, 그리고 그 밖에 사는 소비자들이 컨트롤 그룹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이렇게 나뉘고, 또 오프라인 쇼룸이 오픈한 후와 전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프라인 쇼룸이 오픈한 지점은 지역별로 당연히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케이스와 뭐가 다르냐? 기본적으로 애프터 T를 고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는 시간만 고려하는 거거든요. 시간에 따른 인기테이터. 이게 2006년인지 2007년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트리트먼트가 만약에 특정 시점, 뭐 2008 금융위기라고 하면은 2008년 이후를 그냥 1이라고 놓으면은 애프터 T 같은 걸 고려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유닛마다 트리트먼트를 받는 시점이 다 다르면은 어떤 시간을 애프터 T에 1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애프터 T를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리트 I와 이런 경우에는 이 트리트와 애프터가 인터랙션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변수로 정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프터 자체가 따로 정의가 안 되니까 트리트먼트 그룹이면서 특정 시점에 트리트먼트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이렇게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각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트리트먼트를 받는 시점이 다 다른 경우에도 전부 다 이제 1, 0 바이너리로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트리트 I는 당연히 이 픽스 이펙트에 흡수돼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세팅에서 보면은 이 논문에서의 스페시피케이션을 가져왔는데 결국에는 오프라인 쇼룸 오픈이라는 변수 하나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디퍼런스인지에 대해서 헷갈리실 수 있지만 이러한 설명을 따라와 보면은 이 수식이 어떻게 이제 디퍼런스를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타이밍이 다른 경우는 그냥 이런 변수 하나만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앞선 우버 연구에서도 우버 엔트리라는 변수 하나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DID 분석이 맞아요. 다른 연구도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 이젠 차별금지법이 각 주별로 서로 다른 시점에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해당 주에 있는 기업들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인데,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차별금지법 시행은 다 주별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그 본사 위치에 따라서 이 트리트먼트를 받는 시점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말을 스페시피케이션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 DID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뭐 인터랙션 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트리트 애프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티 디스크리미네이션 로우라는 변수 하나만 그냥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DID 분석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와 이 분석이 조금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가 가장 아이디어한 케이스인데, 사실 최근에는 이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DID 응용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트리트먼트가 동일한 시점에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는 앞서와는 달리 트리트먼트 자체가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은 그 해당 트리트먼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되는 경우예요. 이것도 디퍼런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저널 파이낸스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죠. 그러니까 이 CSR이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업 성과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연구한 논문인데, 지금 보면은 이 트리트먼트인 Financial Crisis는 2008년, 2007년 이때 전부 동일하게 발생했죠. 그리고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에 영향을 받았으면 트리트먼트, 안 받았으면 컨트롤 그룹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미국 내 기업들인데, 미국 내 기업들 중에서 이 금융위기에 영향을 안 받았던 기업은 당연히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이 연구에서는
이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금융위기에 영향을 덜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CSR, 성과가 높은 기업과 그리고 그 영향을 더 받았을 거라고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이 CSR 성과가 낮은 기업들, 이런 방식으로 트리트먼트와 컨트롤 그룹을 나누어서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전후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차이도 이 CSR이 높은 기업에서의 디퍼런스와 CSR 성과가 낮은 기업에서의 디퍼런스, 그 차이의 차이를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디퍼런스 앤 디퍼런스 분석이 맞아요. 그리고 이젠 이러한 수식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도 이제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선 지금 그 애프터 피리어드를 두 시점으로 나누고 있어서 그냥 크라이시스 T와 포스트 크라이시스 T 이렇게 두 개가 나뉘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앞선 케이스 1과 동일하죠. 다만 트리트먼트 그룹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트리트 I가 아니고 CSR I가 있는 것 뿐이죠. 그리고 메인 텀은 당연히 픽스 이펙트, 이 펌 픽스 이펙트와 그리고 이제 타임 픽스 이펙트에 해당하는 타임 더미에 흡수돼서 당연히 다 사라질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트리트에 해당하는 CSR I 그리고 애프터 피리어드에 해당하는 크라이시스 T, 이 인터랙션 텀만 남는 거죠.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구에서는 이베이에서 이 머신러닝 기반의 번역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번역 기능이 대폭 향상된 게 이제 트리트먼트인데, 이건 이베이의 데이터로 분석한 건데 이베이에 있는 모든 상품에 동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러한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영향을 받은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나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번역 알고리즘, 그러니까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은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나눌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상품의 이 디스크립션의 길이가 길수록 번역의 퀄리티가 당연히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의 어떤 디스크립션의 랭스에 따라서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효과가 달라질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 분석을 수행하고 있어요. 여기 수식은 앞에와 조금 다른데 그 이유는 이 레벨 오브 애널리시스가 3단계이기 때문이에요. CLT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 연구 스페시픽한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연구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초반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방법론을 이해하고 또 이 모델 스페시피케이션을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러한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어떤 데이터 구조를 활용했고, 그러한 데이터 구조에 따라서 디퍼런스 모델이 어떤 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모델 스페시피케이션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걸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트리트먼트가 적용되는 시점이 다른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연구에서는 이 미국에서 이제 셰일가스 붐이 이제 2000년대 중반 그리고 201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셰일가스와 오일의 개발이 본격화됐죠. 그래서 셰일붐,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셰일붐이 해당 지역에서의 은행 예치금을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로컬 파이낸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게 결국 그 지역에서의 어떤 회사 창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예요. 사실 이 연구는 약간 difference in difference와 그리고 difference in difference in differences, 약간 triple difference라고 하는데 이 difference를 3번 하는 모델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 연구에서는 이 difference in difference, 이중차분법과 삼중차분법, 그 difference in difference in difference를 약간 혼합돼서 사용하고 있어서 약간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 개념은 사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연구자의 관점이에요. 그냥 first difference를 뭐를 first difference로 볼 거냐, 어떤 거를 first difference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difference in difference일 수도 있고 difference in difference in difference, 삼중차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연구자가 어떤 걸 first difference로 보느냐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 개념은 사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당연히 이 셰일 붐이라는 트리트먼트가 미국 전체에서 그냥 동시에 딱 발생한 게 아니고, 미국의 그 셰일 유전이 발견되는 그런 시점, 그 개발된 시점은 다 지역별로 다르겠죠. 그리고 또 이 연구의 컨텍스트, 이 주제를 생각해보면 셰일붐에 의해서 로컬 파이낸스가 증가했을 때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은 인더스트리와 영향이 적을 거라고 예상되는 인더스트리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래서 익스터널 파이낸싱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큰, 예를 들어서 뭐 중공업 같은 이런 인더스트리는 당연히 이런 파이낸스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영향이 더 크겠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뭐 리테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어떤 로컬 파이낸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그 영향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이를 구분하고 나면은 이게 트리트먼트가 되는 거예요. 이 연구의 디자인에 따르면. 그래서 쉐일붐이 트리트먼트이고 로컬 파이낸스의 영향이 클 것 같은 인더스트리가 트리트먼트 그룹, 그리고 낮을 것 같은 게 컨트롤 그룹이죠. 그래서 이게 쉐일붐 전후로 차이가 어떤지의 디퍼런스 앤 디퍼런스 분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연구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 first difference를 이렇게 IT에 대해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DID라고 하는 건데, 이 first difference를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면 이거는 triple difference, 3중 차분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연구자가 difference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그냥 차이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또 이 레벨 오브 아나리시스가 IJT로 3단계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 연구의 스페시픽한 데이터 구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DID 모델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보시면은 뭐 DID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제가 소개드린 이 모든 연구 논문들은 각 분야에서 가장 저명하다고 인정받는 저널들에서 나온 논문들이고 굉장히 훌륭한 연구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뭐 DID 모델이나 혹은 뭐 각각의 연구의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디테일하게 다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한번 직접 논문을 보시면은 그 메소드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이 있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